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9월이 가고 10월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유튜브 친구 모두에게 아주 대박이 나는 그런 한 달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시장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러한 상황. 제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이번 주 주중 시장을 전망하면서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우리나라 돈이 빠져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 케이스가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면서 중국으로 가는 그 분위기.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같이 엮여가다가 이제 수혜도 받지 못하고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최악의 케이스죠. 거기다 일본의 그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원투 스트레이트로 후려 갈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좀 너버스하게 시효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중국을 사야 된다. 이뻐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좀 담고 가자. 그 중에서도 지수프레이, 타이거, CSI 300 레버리지 ETF를 사서 지수 방어를 좀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봤는데 이러한 생각은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은 상분기 실적 장세로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는 반도체, AI, HBM 이런 종목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이 어제 굉장히 골 때리는 전략을 냈어요. H20인가? 엔비디아 물량을 사서 넣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박살났죠. 우리나라 내일 시장이 열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박살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서 악재로 춤을 추는 중요한 10월 첫날의 아침입니다. 휴일이 휴일 같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0.04, 나스닥은 0.38, S&P는 0.42. 막판에 다 이제 그나마 반등해서 올라온 것은 다행이다.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럴 리스크가 많았죠. 파웰의 오럴 리스크, 다양한 여는 그 지방은행 총재들의 오럴 리스크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시장은 예상컨대 올해 두 번 총 50bp 인하 정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11월에 비컷을 예상했는데 파열이 굉장히 강력하게 못을 땅땅 박았습니다. 많아봐야 25bp 두 번이다. 그러나 인하 경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또 문은 열어놨지만 일단은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거죠. 다우지수, S&P 500 지수 역대 고점을 경신한 하루였습니다. 시장도 비컷에서 스몰컷으로 인하폭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초반기에 장에 하락한 이유 중 하나이죠. 오늘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네, 연설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날 테네시 주 내시빌에서 열린 미 실물경제협회 NAB라고 하는데 연례 회의에서 연준이 시간을 두고 금리를 낮출 것이다. 오버 더 타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장에 후끈 달아오르는 50bp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단 제어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뒤집어 보면 이번 50bp는 상당히 정치적인 50bp였다는 거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도와주는 꼴이고 그 다음에 열리는 FOMC는 11월은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11월 8일이니까 선거가 11월 4일인가 5일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의 페이스대로 가겠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만일 경제가 대대적으로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면 정책은 시간을 두고 독립적인 입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코스 위에서 있지는 않다. 뭔가 변동성은 있지만 이제 추가로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다. 물가 안정과 안정 고용이라는 연준이 두 가지 책무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하나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웰은 경제 데이터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올해 두 차례 25bp씩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바라는 11월 50bp 인하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파월 의장은 FOMC는 금리를 서둘러 인하한다는 거 느끼지 않는다. 만일 경제가 예상대로 진전된다면 올해 두 번 더 인하가 되고 총 50bp 포인트, 0.5%포인트, 50bp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뉘앙스를 주면서 연설을 한 거죠.
이제 파월의 연설은 굉장히 시장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기타 연준 인사들도 서로 이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매파인 보우만 연준이사죠. 네, 연준이사는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는 금리 인하가 서두르기 너무 빠르다.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이런 분들은 상당히 강경하게 추가를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 굴스비 시카고은행 총리 같으면 50bp에 대한 생각을 아직 접지 않는 그런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의 핵심은 결국 파월의 생각이죠. 내가 50bp 내리는 것은 선제적 조치다. 뒤집어 보면 나는 정치적으로 이 민주당이 이기길 원한다는 사인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경제 흐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데이터의 상을 보고 천천히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시장이 밝힌 거죠. 이 말은 또 뒤집어 보면 어느 정도 트럼프에게도 약간 친화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지만 일단은 파월의 머릿속은 민주당이 이기기를 바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별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별적으로 애플이 2%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처리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애플 가격이 오른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중국 규제 당국이 중국이 먼저 했다는 거죠.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중국적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인 H20 구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H200도 아니고 H100도 아니고 중국을 위한 전용 칩인 H200을 20을 사지 마라, 구매하지 마라 이런 보도가 나면서 주가가 겨우 1% 가까이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는 워낙 중국이 시장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마이크론이라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자동차 기업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기 전기차 제조업 니오는 주가가 전장 때문에 14%가량 급등하다가 2%로 마감하면서 쭉 올랐다가 미국에서는 살짝 중국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받은 거죠. 안정을 찾아갔다. 모기업과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2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확보한 소식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다. 반면에 미국 자동차 빅3는 스텔란티스는 수요 부진과 중국차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며 주가가 1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자동차 빅2 포드와 제너럴 주가도 각각 2에서 3%가량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워낙 강세에 중국 시장에 중국 전기차들에게 밀리는 모습, 글로벌 시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히 실적은 지금까지 좋지만 향후에 꺾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박순혁이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개쓰레기 같은 생각들인 거죠. 네, 이런 생각들은 시장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과 실력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과격하게 반등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던 중국 관련주들은 보합권에 머무르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PDD는 0.42% 하락한 반면 징등닷컴은 0.2% 올랐습니다. 트립닷컴은 3% 넘게 하락을 했죠. 시장에서는 또 미국 동남부 지역의 항만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쪽이 동만 쪽이죠. 그래서 이쪽 LA 쪽으로 항을 막 옮기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항만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하루 최대 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CEO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시기로 잘 알려져 있죠. 뉴욕 증시가 최대 폭락 상태 블랙먼데이도 1987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됐는데 너무 아주 긍정적인 스탠스가 지금 시장,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봤죠. 글로벌 유동성이 충분하고 이제 팔 만큼 팔았고 중국이 좀 올라가지고 이렇다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또한 반도체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러한 어떤 희망적인 회로를 돌려보고 있는데 시장이 우리와 생각과 달리 갈 부분도 있다는 것이 좀 우리가 이번 휴일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시장이 올해 상승 기세를 몰아 연말까지 내일 이어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증시가 최근 4년 중 3년간 4분기에 최강세를 보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계절적으로 좀 더 나은 시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준의 통화 완화 주기와 유리한 기술적 조건 등이 연말까지 시장에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긍정적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거죠. 일본의 흔들림, 중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믿었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린 거. 다행히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3분기까지는 실적이 개판이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3분기부터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2차 전지에는 긍정적 시각을 갖는데 업종별로 보면 이미 소비재와 재료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카고 12호의 변동성 지수 빅스는 전장보다 0.23포인트 하락한 16.73을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어제 한국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2.1, 1.4% 하락 마감을 했죠. 외풍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로 적극적 수급 이익이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대내 요인들이 하방 악용을 작용하며 양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죠.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국내 반도체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죠. 또한 통화정책에서 매파적 입장을 보여온 이시바 시게루 차게 일본 총리의 정책 불확실성도 니케이를 4.8%까지 하락으로 끌고 가며 한국 시장에 불안을 줬죠. 근데 중국은 뭐 8% 이상 넘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중국 쪽에 반응을 하지 않고 일본 쪽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참 우리나라 시장에 낀 나라의 이제 서름이죠. 한편 중앙권 증시는 오늘부터 이제 열흘간 일주일간 이제 휴가에 들어가는데 신저가 부근에서 신고가까지 오르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무서운 뚝심을 보이면서 주가가 불타올랐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주식시장 객장에 스님이 나오면 중국은 끝이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애기 엄마들이 아기 업고 나와서 계좌 트니까 지난번 보니까 그게 끝이더라고요. 우리는 아기 엄마, 중국은 스님, 뭐 이렇게 각각의 지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사는 다른 거 볼 거였습니다. 중국 객장에 스님이 나왔다. 그때 파는 거죠. 아직은 팔 때가 아닙니다. 어제 한국 시장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 전업종이 내렸고 반도체 대형주스가 하락을 견인했죠. 하이닉스가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월 18일 거래 가운데 17일이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며 원달러 환율이 1307.8원까지 강세를 보이며 수출주 중심의 섹터들이 하방 압력을 작용하면서 박살이 나는 모습. 그나마 해운주들은 좀 올라갔고 중국 관련주들 좀 올라갔고 방산 정도 이런 모습. ST 그린 로직스 이게 이제 저거 아닙니까? 그 건화물 같은 것들 움직이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파업으로 대규모 파업으로 해상 운송 운임이 올라가는데 언제 이제 파업이 종료될지 모르는데 당분간은 좀 올라갈 것 같다. 중국 관련주들 형성그룹 같은 것들 중국 기업인데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죠. 저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ETF를 사라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 저녁에 이게 이제 만약에 안 좋으면은 폭 나가는 케이스가 있었죠. 지난 8월 5일도 ISM 제조업 지수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최근 두 번 발표 때마다 연속으로 경기 우려에 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만큼 시장의 경계 심리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9월 시카고 여는 PMI 지수, 미월 9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미 동남부 지역 항만노조 파업 시작 이러한 그 소식들이 이벤트가 있으니까 주로 제조업 지수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달러 지수는 0.02% 상승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100.505 100을 잘 지키고 있는데 100이 무너지면 달러 약세로 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잘 버티는 거죠. 네,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143.74 강세로 가야 되는데 살짝 약세를 보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WTI는 0.12% 상승 68.25달러.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641, 1bp 하락,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10년짜리는 3.779, 네, 3bp 하락, 금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테슬라는 0.45% 상승 261달러. 제가 테슬라를 강력하게 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엔비디아를 살 게 아니라 테슬라를 사서 350달러까지 버티자. 이 종목 위에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엔비디아 121달러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애플이 2.24 꾸준히 올라오네 232달러. ARM 1.77% 하락. AMD 0.16% 하락. 올타비티 3.69%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데 올타비티 400달러까지 일단 견디자. 450달러죠. 450달러. 목표는 500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터필러는 0.43% 하락. 일라인릴리는 0.93% 많이 하락하다가 좀 하락이 멈추네요. 일라인릴리 885달러.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53. TSMC 마이너스 2.42.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43% 하락하며 63,000달러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시나리오다. 어제 하루 코스피만 해도 1조가 시장에서 매도가 나온 거죠. 네, 코스피는 1조. 코스닥도 500억 정도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제 8.06%나 올라오는 3,300. 지난번 10년 전이 이제 5,000이 이제 가장 맥스였는데 3,300 가장 최근에 전고점들을 탈환했는데 중국은 한번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간다는 특징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서 중국으로 가는 이 케이스가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대안은 돈이 중국으로 직접 들어가면 중국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네, 중국 주식을 직접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또한 일본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줘야 돼서 우리나라 원화 강세에 대해서 좀 멈춰야 되는데 1300이 깨지면 1250까지는 각오를 해야 돼. 저는 깨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무너지면 급격하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아무래도 환율도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지수 인덱스에 배팅하면서 한국 주식에서의 손실을 많이 하는 전략 외에는 방법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ETF 정도는 좀 사서 가지고 가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상승이 좀 잠잠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 중국 시장 열리지 않는 미국 시장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일주일 내내 이제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이 좀 잠잠하고 휴일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는 금투세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이틀 상승하고 맙니다. 이틀이면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목매달리지 마라. 따라서 우리의 다음 목표는 상법의 개정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세금이 물려 있으니까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그러한 길게 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 밸류업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 보면 우리나라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밸류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배당을 가지고 이건 M&A나 기업의 R&D에 투자하는 쪽으로 국가가 몰아가야 된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더 많이 돈을 더 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고가네. 그러니까 황금알을 나는 거의 배로 갈라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서 크레딧 리스크, 기업 리스크가 오면 뭘로 방어를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 그 조그마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나마 버티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배당으로 다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선진국들이나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성장으로 먹고 사는 기업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밸류업이나 금투세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너무 금투세에 매달리지 마라. 이런 거죠. 미래 먹거리. 성장이다. 성장이다. 자, 이제 10월 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게 꼬이고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우리에게 긍정적일 줄 알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일본의 불확실성, 원화의 강세의 모습,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원화가 강세가 일어났을 때 수출이 꺾였을 때 우리나라 지금 돈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이 꺾일 거라는 가정인데 이러한 무서운 상황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버텨주는 것 제가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글로벌 유동성이 버텨주는데 우리나라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불안한 모습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면서 얻은 결론이죠. 자, 오늘 10월 1일 한국 휴장. 미국은 9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죠. 네. 민주당, 공화당 부통령 후보 오늘 TV 토론도 있습니다. 네. 내일은 방산 KADX 2024가 열리죠. 네. 그 다음에 10일은 우리나라 휴장이고 9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고 금요일날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16일 날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나 그렇죠? 네, 10월 16일. CPI는 10월 10날. 네, 미국 CPI는 10월 10날. 네,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10월 20일 날 실적 발표. 메타는 23일, 아마존은 24일. 그래서 이 캘린더를 하나 쫙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제가 허락을 해드리면 볼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많이 필요하시죠? 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10월 19일 날 스터디 모임을 10월은 좀 빨리 하는데 이날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 밸류업이나 뭐 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원래 강사를 2명 부르는데 제가 원래 1시간 제가 빠지고 1타 강사를 3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게 특히 2차 전지 아주 1타 강사님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꼭 좀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밑에 저희에게 신청 방법을 원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일입니다. 일단 장은 안 열리니까 편히 좀 쉬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